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씨입니다. 5월 첫째 주 영상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5월 달이 시작되고 연휴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휴일이 끼어가지고 짧긴 했지만은 그래도 변화가 있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FOMC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열리면서 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요일 날 겪어보니까 그런 대로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금리가 인상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된다 해서 이제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이제 바닥을 딱 잡아요. 빅스텝으로 가겠다. 0.75 갈래다가 0.75까지는 아니고 0.5씩 가겠다.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금리가 인상이 되면 처음에는 금리 인상된다는 것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리고 나서는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없고요. 한도 끝도 없이 오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2년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는 안 돌아가는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다가 이제 돌아갈 때쯤 되면 주가는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돌아간다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왜?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돈 번 기업도 있고 돈 못 번 기업도 있고, 근데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돈 벌 것 같은 기업들도 막상 뚜껑 딱 까니까 돈 못 벌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그거를 몰랐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주가를 그냥 올리는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번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 그게 뭐예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관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확실한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고선 알고 있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돼서 0.5%씩 갖다 매기잖아. 그러면 주가는 올라요. 이제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5월 10일 날 되면 이제 뭐가 열립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이제 한번 무슨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겠습니까? 바로 정부 정책주. 정부 정책주가 지난 3월 달에 한번 멋지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성건설 같은 경우 부동산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죠. 이게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당선인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집행을 하게 되면은 관련돼서 이제 돈이 집행이 되죠. 그리고 뭐 법 같은 것도 법령도 이제 제정을 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요런 게 하나하나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집행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발표할 적마다 주가는 뿅뿅 오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5배가 올라갔니 10배가 올라갔니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전에 대통령이 됐다 그랬을 때 기대감 때문에 정부 정책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한번 오르고 그리고 나가지고선 진짜 정부 정책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적마다 하나씩 또 1단계 오르고 2단계 오르고 3단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오르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1차전 때 여기 올라갔던 일성건설. 지금 일성건설이요. 이게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얘는. 보세요. 중심선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중심선이 이제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결국은 얘는 지금 중심선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졌던 최고의 캔들이 요 상한가를 낸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의 저점 자리 라인이 여기입니다. 한 4,300원 정도 돼요. 여기까지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내려올라 싶으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세력이 또 들어옵니다. 요 노란띠가 세력이 들어온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르지만 또 오른다 그래가지고 5,500원을 넘느냐? 못 넘어요. 또 내려온다 그래서 4,500원을 깨느냐? 안 깨요. 여기서 뭐가요? 박스권이잖아요. 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물량을 여기서 세력들이 많이 샀으니까 지들이 여기서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뭘 만들기 위해서?
바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봐요. 딱 깨끗하게 해놓고 보면은요. 이때 바닥에 있을 때만 해도 121선, 61선, 21선 같이 완전 역배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봐요. 61선, 21선, 요 밑에 121선. 바로 21선은요. 61선, 121선보다도 제일 아래에 있던 선이 제일 지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정배열 초기다 이거예요. 초기 전환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초기가 됐을 때에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완전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정배열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보통 두세 달 걸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째죠. 자, 그러면 저점 찍고 3월 달에 저점 찍고 4월 달에 올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횡보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급등. 자, 그렇게 해서 일성건설도 이제 한 번씩 자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일성건설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딱 모아서 봐야 돼요. 왜 종목을 모아서 봐야 되느냐? 종목이 순환매를 하니까. 다음번에 일성건설도 가겠지만 또 일성건설 주춤하고 있을 때 안 간 애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거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3월 달에 만들었던 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딱 시켜가지고 신정부 정책주를 딱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기 안에 일성건설 같은 대장주서부터 차트가 좋아서 지금 차기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싹 다 모아가지고선 이게 다음 주부터 아주 5월 달에 절묘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신정부 정책주를 만들어서 또 이제 배포를 합니다. 물론 무료고요. 위에 문자에다가 정부 정책주라고만 적어서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딱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1차전 때 너무 많이 올랐던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 있죠. 지금도 안 떨어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를 덤벼들라 그러면 완전 단기로만 봐야 돼요. 차라리 애가 엔벨롭에 오던 중심선에 오던 이렇게 내려오면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내려올라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려서 빌빌거리면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원전 관련주를 단타로만 하고요. 그리고 뭘 한다 그랬어요? 순환매를 한다 그랬죠. 이 원전 관련주가 한신기가 예전에는 못 갔어요, 여러분. 다른 그 보성파워텍이나 다른 애들, 우리기술이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다른 원자력주가 막 올라갈 때 얘는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한전산업은 요 6월달 여기도 6월달이에요. 6월달,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돼요. 자, 얘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돼요. 오르긴 오르는데 오른 폭이 틀리죠. 봐요. 이게 또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얘는 2,5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가서 2배 올랐죠. 2배. 근데 얘는 6월 달에 시작할 때 가격이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어디까지 올랐어요? 18,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몇 배 올라갔어요? 6 곱하기 6, 3, 18. 그죠? 틀리죠. 얘가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차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 올라가는데 2차전 때가 최근이었죠. 최근에 3월 달에 올라간 게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왔다가 18,000원까지 올라간 게 다예요. 얘는 18,000원만 가면은 못 가. 그런데 한신기계는 이제 3월 달에 봐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5,000원이었어요. 여기가. 여기 6월, 7월, 8월, 9월, 10월 5,000원에서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 15,000원까지 이 엄청난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한신기계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시죠? 바로 순환매를 한다는 겁니다. 요번 1차전 때 많이 간 애는 2차전 때 조금 가고 1차전 때 조금 간 애는 2차전 때 많이 갔어요. 그럼 2차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3차전 들어가요. 2차전 때 많이 올라간 애가 여기서 지금 더 갈까? 아니지. 세력들도 이걸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놈이 가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순환매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다. 보면은 아직 안 올라간 뭐 일진 전기도 있고요. 자, 요런 것도 보면은 에너토크도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도 원전 관련주로서 한신기계가 이렇게 갔듯이 얘네들도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딱 모아놔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차기로 먼저 간 놈, 그 다음에
차기 대장주로 갈 놈 이렇게 해서 예상 대장주들을 딱 선별해 가지고선 정부 정책주 안에다가 신정부 정책주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자,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리죠. 자, 근데 이 지방선거가 거의 보면은 뭐 총선급이에요. 자, 이번엔 또 빅매치들이 또 막 눈에 띄고, 예, 일단 뭐 서울시장 이 자리도 예,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철수 또 나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도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랩이요. 자, 안랩이 누굽니까? 바로 안철수 관련 종목이죠. 근데 보면은 차트가 살았어요. 아, 깜짝 놀랐어. 보니까 쫙 올랐다가 싹 했다가 해먹고 나갔는데 바닥에서 들어왔어, 세력이. 그리고 21선이 싹 위로 올라가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요러고 조정받고 돌려서 가면은 또 한번 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자, 내려왔을 때의 21선. 요 21선만 안 깨지잖아요. 그럼 요런 식이 봐요. 요때도 그랬어요. 올랐다가 쓱 내렸다가 21선으로 올라왔다가 21선 안 깨고 중심선 맞고 내렸다가 다시 재차. 요번에도 똑같아요. 왔고 내리고 간다.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랩도 지금 한번 이제 5월 달에 한번 봐야 될 종목이 됩니다. 한번 또 갔다 오면은 이런 식으로 멋지게 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이재명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공급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양건영도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다가 역배열이었죠. 121선, 61선, 21선 같은 역배열이었는데 지금 정배열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 21선, 121선, 61선. 21선이 가장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일 높이 올라와 있어요. 장기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올랐다가 조정을 받지만 21선 싹 돌려서 올라가면서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지지받고 있다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범양건영도 또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1차전 때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배열로 돌리게 되면은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열립니다. 취임식 이후에 정부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또 한번 멋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움직임을 보면서 또 움직이면 또 홍주식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